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기 고개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괜찮냐는 문의를 간혹 받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아기를 안고 조금 많이 흔들어 달랬는데 그것 때문에 큰일 나면 어쩌려고 아기를 흔드냐고 두고 혼이 나는 아빠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해도 많지만 초보 부모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흔들린 아이 정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클 뿐 아니라 목의 근육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몸이 흔들릴 때 머리를 제대로 가눌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머리를 아주 세게 흔들거나 강한 충격을 주게 되면 뇌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주로 돌전의 아기들에게 잘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기가 그치지 않고 우르되는 생후 수개월 사이에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이 지나면 점차 줄기는 하지만 만 5세까지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나이까지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기가 울 때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지 않아서 부모가 좌절하고 화가 날 때입니다.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든 상태에서 아기의 몸을 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게 되면 목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아기의 머리가 급격하게 앞뒤로 흔들리게 되고요. 목 부분이 반복해서 앞으로 뒤로 접히면서 목 부근을 지나가는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과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아기의 뇌가 이 두개골 내에서 뇌가 뼈와 부딪혀서 직접적인 뇌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생기면 4명 중에 1명은 사망할 수도 있고요. 살아남아도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 때문에 평생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눈이 멀 수 있고 귀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경련을 하고 발달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지능이 떨어지고 뇌성마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절대로 아기를 세게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는 아기를 달랠 수 없어 화날 때 아기 몸을 잡고 몸과 머리가 따로 움직이게 잡고 앞뒤로 흔드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이 걱정하는 행동인 아기를 안고 달래거나 다리에 아기를 올려서 비행기를 태우거나 아기를 가볍게 위로 살짝 던지는 정도나 아기와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카시트에 제대로 앉혀서 차를 타는 정도로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아주 지나치게 과격하게 이런 것을 할 때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심하게 할 때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정도로 가볍게 할 때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부모들께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카시트 사용의 중요성입니다. 목 근육에 힘이 없어서 고개를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아기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고 타다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부모가 아기를 흔드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아기의 머리에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아기 머리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시속 60km 정도로 서행할 때라도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아기의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신생아 때부터 차를 타면 무조건 카시트를 사용하시고 카시트를 사용할 때도 적어도 2돌까지는 반드시 뒤보기로 고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카시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아기의 머리가 앞으로 확 꺾이게 되는데 이거는 아빠가 아기를 흔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카시트는 신생아 첫날부터 차를 타면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기를 키우는 문화가 제대로 없는 부모에게서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부모들과는 달리 요즘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끌려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영학 때도 마찬가지고 흔들린 아이 증후군도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특히 아기를 울리지 말라는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육아 정보를 믿고 따르면서 아기를 키울 때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울리면 뇌세포가 죽을까봐 겁내고 아기 울리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까봐 겁내는 부모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는 아기를 다 달래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는 아기를 달래지 못하면 아기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라고 자괴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조금이라도 울리면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도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기 울리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는 것 때문에 육아 방침을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부모가 아기를 달랠 만큼 달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기 스스로 울음을 달래는 것도 아기는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 우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최근에 아기를 울리지 말라는 말 때문에 울면 무조건 울지 않을 때까지 달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는데 이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래도 달래지지 않아서 짜증난다면 그냥 차라리 아기를 내려두시면 됩니다. 부모가 할 만큼 했으면 그 이상은 어쩔 수 없고 아기는 스스로 달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아기를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는 아기는 적당히 울어야 머리가 좋아진다는 우리 전통 육아의 지혜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육아가 훨씬 편해집니다. 아기 머리 심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특히 아기가 울어서 화날 때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는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엄마와 아기에게 다 좋답니다.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